우리 정부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라는 이름을 붙인 수십조 원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한 회심의 카드인데요. 무산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담판도 D-Day 하루 전인 31일로 예정돼 있죠. 숨가쁘게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FTA 교섭관을 지낸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한미 관세 협상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데 우선 관세 협상 미국은 속속 타결을 짓고 있습니다. 주말 EU와도 협력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본처럼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는데 우선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남영숙 교수님,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미국과 EU는? 네, 지금 미국이 지난주에 일본하고 합의한 이후에 네. EU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굉장히 숨가쁜 협상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EU하고 합의한 내용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일본과 어떻게 다른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비슷해요. 네. 일본처럼 상호 관세율 15% 똑같고요. 네. 특히 품목별 관세 중에 자동차에 대해서 25%, 그러니까 15%로 한 게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15% 예, 낮추고요. 15%. 그러니까 15% 똑같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더 압박이 되고 있죠. 우리도 이제 25%에서 15%로 내려야 하는. 우리 못 낮추면 큰일 나네요. 좀 이제 지금 EU하고 일본이 전부 15% 낮췄기 됐으니까.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리고 또 주목했던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일본도 50%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똑같이 EU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자국의 제조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유사했고 네. 좀 달랐던 점은 양측이 그 특정 전략적 품목이라는 분야를 정해서 상호 무관세를 하기로 합의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EU가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해왔던 건데 항공기와 관련 부품, 그다음에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 반도체 장비, 그리고 특정 농산물, 핵심 원자재 일부 이렇게 해서 상호 전략적인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로 합의했고 이게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런 대가로 미국의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같은 구매 패키지를 제시를 했고요. 예를 들면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그리고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게 이제 추가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고 했나요? 일본은 이제 5,500억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되고 있는데 EU는 6천억 달러. GDP 규모에 비해서는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규모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세 15%로 낮추는 걸 합의하고 대신 대규모 구매와 투자 패키지를 제안한 그런 게 협상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과 비슷한 점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투자 규모는 6천억 달러 유럽이 투자를 하기로 했다. 반도체 장비 무관세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는 별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EU 집행위원장 발표로는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15%로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가 우리는 의약품은 얘기한 적 없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반도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협상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미국으로서 이제 일본 합의했고 EU 합의했고 이제 곧 중국과 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사실은 갈등이 우려됐던 게 중국인데 어떻습니까? 중국과는 지금 일정은 어떤지 짧은 기간에 바로 타결이 될 수 있을 건지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중국과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미국의 그다음에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을 해서 이번 주 28, 29일에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 번째 고위급 무역회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리저리 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타결이 되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하고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이 중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단순히 관세를 포함한 그런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비경제적인 이슈들이 얽혀 있습니다. 펜타닐도 있고요. 펜타닐. 뭐 지적재산권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게 과연 쉽게 타결이 될 건가 그렇지는 않고 조금 8월 1일로 그 시행을 모든 국가들의 이제 못을 박았지만 그게 사실 트럼프 말 한마디면 뭐 더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중국과는 워낙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일부 홍콩 언론에서 뭐 90일 더 유예할 수 있다. 중국과는. 예. 네. 그런데 근데 뭐 지켜봐야 되고 정말 뭐 28일, 29일 날 극적인 타격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봐서는 중국은 좀 나중에 예.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예. 그 이제 말씀드렸던 비경제적인 이슈 뭐 펜타닐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휴전을 트럼프가 계속 바라고 있는데 예. 푸틴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주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걸 중국에서 많이 사줍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러시아산 거를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이런 뭐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중국과 협상을 하려면 제 생각에도 8월 1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또 반도체 수출 통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의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스톡홀름 대미중 협상은 타결보다는 뭔가 좀 서로 의제를 교환한 다음에 좀 시간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좀 기우는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요. 일본 타결됐고 EU 됐고 중국과는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전선이 긴장이 이제 완화되는 국면인데 우리는 이제 정말 임박했습니다. 이제 31일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드디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제 워싱턴 DC로 가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31일 담판을 한다는데 지금 이미 우리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지금 당시 파트너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도 좀 하고 있잖아요. 이번 구윤철 베센트 협상 담판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협상의 단계를 보면 막바지 네. 조율을 위해서 현재 이미 가 있는 통상 수장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외교 수장까지 이제 미국에 가서 총 동원이 돼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예, 가고요. 예. 가고요. 간다고 해서 총 출동을 해서 그 최종적으로 협상 패키지를 재조정하고 그 우리가 랜딩 존이라고 정부 대표단이 썼던데 최종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거를 막바지에 협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예. 이제까지 특히 일본하고 EU가 맺었던 협상 결과를 보면 어쨌든 세 가지 정도는 크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규모 구매, 일단 구매 패키지. 어쨌든 무역 적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매 패키지.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농산물 구매나 항공기 뭐 그 여러 가지 구매할 수 있는 미국산 그런 패키지하고 또 하나는 농축산물 분야의 시장 개방 또는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그런 분야고 마지막으로 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그런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이따 좀 이따가 다시 조금 네, 자세히 얘기할 것 농축산물 워낙에 또 같은데, 이제, 네, 예, 그렇죠. 그 분야하고 그 또 미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던 디지털 관련 분야 이슈들도 좀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법. 온라인 플랫폼 하지 말아라라던가 구글이 요구하는 그 구글 정밀 네. 데이터를 달라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완화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크게 논의가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구매하는 것, 농축산물이나 그 비관세 장벽 분야, 투자 이 패키지 사이에서 어떻게 미국과 적당하게 15% 관세로 내리는 거, 네. 그걸 마지노선으로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 하는 게 그러네요. 15% 관세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전체 자동차도 포함해야 되니까 반드시 당연히 자동차도 포함해야 얻어내기 되고요. 위해서 어떻게 투자, 구매, 농산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EU나 일본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못 건드렸기 때문에 예. 우리도 뭐 똑같이 우리가 경쟁을 하니까 50% 가져간다고 해도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이 EU가 정확하게 협상 결과가 안 나왔지만 15%라고 하고 네. 일본은 그것에서 퍼센티를 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향후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그 품목별 관세를 제시를 할 때 아직 안 했거든요. 예. 그걸 할 때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 다른 나라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들어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 패키지에 과연 어떻게 조합을 해서 15% 관세를 낮출 것인가인데 그중에 상당히 좀 민감한 게 그동안 정부가 양보할 수 없다고 한때 얘기했던 농산물입니다. 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만은 막겠다고 했는데 이게 최근 정부 내 통상회의에서 조금 입장이 바뀌면서 이것도 협상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관련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정부가 그렇게 이건 레드라인이다, 쌀하고 소고기는 안 된다라고 된다.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건 예. 사실상 이제 지금의 상황까지를 다 예상한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안 된다고 말을 한들 미국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하고 협상 결과를 보면 분명히 농산물 시장 개방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어떤 레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우리 농민단체들한테 이제 던지는 메시지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 시나리오까지 정부는 분명히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쌀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보도가 됐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수입쌀하는 비중에서 미국 비중을 높이면 그만이거든요.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국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미국 걸 좀 더 사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안 우리는 된다는 다섯 거죠. 개국과 지금 협상이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예. 그거를 조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에다가 어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우리 뜻대로 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또 소고기 30개월 월령 이상의 소고기 수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나라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안 하는 나라가 뭐 예. 한두 개 빼고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양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농민단체들은 반발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 예. 뭐 보상안이라든가 농민단체들을 위한다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 농산물은 그러니까 우리 농민단체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 보기엔 상당히 중요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로 수출한다고 얼마나 많이 수출하겠어요, 그죠? 네. 그거보다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언론들에 대한 메시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한국이 그동안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했던 농산물을 열어줬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안 바뀔 겁니다. 되게 작을 거고 이렇게 노력해서 양보받았다. 이제 어떤 그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한 여론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는 그런 아젠다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됩니다. 쌀 농가 또 소고기 30개월 이상이면 축산 농가인데 벌써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력이 이제 시험대에 올라오는 그동안 지지 세력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압력을 무조건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양보라고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교섭관을 이제 FTA 교섭관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협상할 때는 이제 정치적 시험을 드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미국과 한 거의 20년 전에 한미 FTA 협상을 했을 때도 결국은 쌀과 소고기 쌀 소고기 그리고 예. 자동차. 자동차. 이제 이게 예. 가장 이제 양국 간의 큰 예. 이슈였는데 제 개인적인 예. 생각으로는 쌀과 소고기 중에서 예. 사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고기가 뭐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30개월령 이상 수입을 안 하는 나라이기진 하지만 한두 곳밖에 더 없더라고요. 예, 뭐 러시아 그리고 호주도 뭐 이런 거. 이번에 시장을 개방을 네, 다 했어요.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적 정서나 예. 여론 그리고 뭐 어쨌든 그거는 국민 건강권과 연관된 이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거는 말고 그거는 맞고. 트럼프는 엄청 원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만 열면 이제 트럼프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지구상에 예. 미국 소고기에 대한 장벽은 없다. 예.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데 한국이 이제 그거를 틀어주고 있는데 그 대신 저는 쌀은 일본이 협상을 했던 거를 참고를 해서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저율 관세 할당 물량 중에서 30% 정도를 미국으로 주고 실장님 말씀하신 나머지는 이제 쿼터로 총 5개 국가별로 하고 쿼터가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그 쿼터를 조정을 하는 게 좀 번잡한 일이긴 해요. 협상도 해야 되고 뭐 WTO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조정을 하던 또 글로벌 쿼터라 그래서 크진 않지만 또 있어요. 한 2만 톤 정도. 그리고 아니면 전체 그 저율 할당 쿼터를 조금 늘리든 하여튼 어떤 식으로도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농림수산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네. 또 미국에서 그동안 계속 그 위생 검역 문제로 그 사과나 예. 뭐 감자, 뭐 몇십 년째 지금 딸기 뭐 뭐 검역- 지금 거의 30년째 저희가 안 열어주고 안 있어요. 열어준다면서요? 계속 검역을 8단계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개방을 안 하는 방법이죠. 위생 검역을 걸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조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일값이 너무 비싸고 네. 또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생산을 못하는 과일들이 있으면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일부분을 좀 열어주는 그런 패키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드디어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네요. 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협상 전에 전략을 다 노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생 쿠폰으로 소고기도 사 먹는다, 비싼 과일도 사 먹는다 하는데 개방을 하면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조금 원할 것도 같습니다. 이 생산자들은 반대하겠지만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기업들의 투자인데 투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앞서서 조금 관심사로 등장한 게 마스가입니다. 마스가. 이게 뭐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마스가 이름을 붙여서 우리 조선업에 수십조 원 대미 투자를 한다 이런 제안을 우리가 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건? 예, 마가는 다 아실 거고요. 마가는 미국을 위대하게. 예,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하게. 예. 거기다가 MA 다음에 S를 하나 딱 집어넣어서 어메리칸 쉽빌딩.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 미국 조선을 예, 위대하게. 그러니까 네이밍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름을 예.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게 지었네요. 예, 막.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부터 힘을 준 게 조선업이거든요. 완전히 망가졌고 예. 그리고 조선업을 재건시키겠다. 예. 근데 철강이나 자동차는 이제 관세를 통해서 재건하겠다는 게 이제 나왔는데 네. 조선업은 사실 관세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조선업을 재건을 하겠다고 이제 자기가 공약에 넣고 자기가 항상 강조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조선업의 1, 2, 3는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이거든요. 예. 또 한국하고 일본은 또 격차가 심합니다. 어. 근데 중국에 있는 조선업이 미국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긴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네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져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설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거지만 그래서 미국의 장관이 상당히 좋아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보고는 들어갔겠죠. 네. 그래서 한 수십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리 민간 기업들이 들어갈 것 같고 조선사 관련 아마 거기에 이제 공장이나 지금은 이제 당연히 보수 수리 정도로만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데 아예 거기 조선소를 재건한다거나 그런데 민간 자금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정부가 이제 대출을 해주거나 정부가 보증을 해줘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것만 딱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보다 좀 단순한 성격이라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투자의 규모죠. 규모에.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는 뭐 수십조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유럽이나 일본과 타결한 거 보면 투자 규모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수십조 원이면은 몇백억 달러 네. 걸 거거든요. 아무리 크게 잡아도 그 일본은 5,500억 달러고 유럽은 그거보다 약간 넘어가는.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 트럼프가 약간 좀 갸우뚱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절반은 성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 장관이 상당히 좋아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게 뭐 정말 상당히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아는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 그리고 트럼프가 만든 용어 마가에 네. S까지 넣어서. 예. 그러네요. 다만 이제 또 말씀드리면 투자 규모가 사실 한국이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거든요. 우리 4천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는 일본은 1조 한 5천억 달러가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고 보유니까? 그걸 엔화 빼고입니다. 예. 엔화를 또 외환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화를 가지고 거기다가 들이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일본 수준에 맞추려면 우리 외환 보유가 다 날아갑니다. 그 외환이 겪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계가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정부가 얘기한 대로 먹힐지 예. 그거는 8월 1일이면 알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 그렇습니다. 남영수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우리 경제 규모만 비교한다면 일본이 이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유럽은 EU는 6천억 달러. 달러 투자 약속. 우리는 경제 규모가 좀 작으니까 규모를 낮춰야 될 텐데 얼마 전에는 미국이 우리한테 4천억 달러 정도 투자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뭐 마스가 프로젝트로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를 4천억 달러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뭐 일본 5,500억은 일본 기준에 더구나 일본은 그 엔화 예.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랑 사정은 다르고 그래서 뭐 만약에 GDP 총액 대비로 논리를 짜자면 하다면,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 GDP 그걸로 보면은 우린 한 2,500만 해도 2,500원만 해도 충분한 충분하다. 2,000 정도. 2,000억만. 그리고 사실 EU 방식 EU는 워낙 GDP가 크니까 EU의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한 635억 달러만 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은 그게 아니고 GDP가 아니라 너네들이 우리한테 가져가는 무역 흑자 규모를 무역 생각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일본이 미국에서 내고 있는 무역 흑자와 우리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조금 적을적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논리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EU가 상당히 투자 규모가 작습니다.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뭐 4천억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톤다운 시키고 예. 그 대신 우리가 그 중국의 해양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우리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투자의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스가 프로젝트 이름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인 마가에서 좀 바꿔가지고 약간 비슷하게 해서 좀 우리가 트럼프의 입맛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은 투자 규모가 이제 미국이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바이든 정부 때부터 대미 투자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추가로 투자하라는 건데 자, 기업들로서는 현지 투자 필요할 텐데 이 대규모 투자 기업들 뭐 다 환영할 만한 겁니까? 기업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일까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아니 트럼프 일기 때부터 바이든 8년 동안 계산을 해봤더니 뭐 우리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 투자한 그 8년 동안의 금액 총액이 1,600억 달러거든요. 우리가 8년 동안. 8년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또 뭐 삼성전자는 한 400억 달러 그동안에 그리고 SK는 뭐 300억, 뭐 LG 200억, 뭐 현대차도 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에 투자한 게 그 정도라는 거 상당히 우리 대기업들도 많이 투자했고 많이 투자해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 투자할 건 다 했어요 미국에. 뭘 새롭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라 해봐야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밝혔던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좀 뭐 자동차, 미래산업, 에너지 요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 정도가 전부일 것 같고 뭔가를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투자한 거 지금 공장을 이제 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새롭게 투자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뭐 반도체나 뭐 현대차 잘 나가긴 하지만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 시총이 얼마가 됐다 그랬다 3천조 원? 시가총액. 엔비디아가 제가 알기로는 5천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잘 나가긴 하지만 작아요. 규모가 작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그 정도의 투자 금액을 맞출 도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아까 남영숙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흑자 규모를
줄여가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얽혀서 아까 말씀하신 구매 패키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투자 세 가지를 합치는 게 좀 힘들 텐데 조금 다른 문제지만 기업들은 미국의 투자 압력 받고 있죠. 관세, 그렇지 않으면 관세 맞고 국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안들, 반기업적 법안들이 많다 그러는데 투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내도 좀 걱정입니다. 국내 일자리는 누가 만듭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무역 협상이라서 네. 저희가 뭐 어쨌든 최종 협상을 하려고 그 패키지를 만들지만 사실은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도 생각해야 되면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전체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무역 협상을 잘 해서 8월 1일 전에 15%까지 낮추는 건 해야 하지만 투자 패키지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태계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가 또는 우리 일자리, 특히 우리 지역 소멸 문제, 예. 산업 공동화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미래의 그 그림을, 생태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문제와 네.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나 EU가 한 투자 패키지 얘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서로 얘기가 서로 말이 서로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예, 투자 일본 예를 투자 들면은 규모도.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국내에서도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금액을 하겠느냐 했더니 많은 거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증, 보증. 융자 보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다. 그리고 그게 어느 기간인지도 얘기가 없고 정확히 어떤 식으로 그게 투자가 펀드를 만들 것인지 미국의 생각을 보면은 5,500달러 다 줘. 우리가 알아서 쓰고 좀 남은 거 줄게. 약간 이런 분위기로 베센트 장관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미국이 필요한 산업에 대한 투자할 게 있으면 우리가 뭐 기업도 나가지만 정부가 보증도 하고 이걸 다 합쳐서 5,500달러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민간 투자뿐만 착하게 숙지할 게 아니라 뭐 정부의 보증이나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도록 그런 식으로 좀 패키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은 쉽습니다만 파트너,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과연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나올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1일 단판. 우리 수출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